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어요. 2021년 10월 19일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몰아받고 있죠. 저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사야 되냐? 사야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를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뭘 어떻게 사? 티커 치고 들어가서 사면 되지. 근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하나가 아닙니다. 처음 받았던 건 이제 프로시어즈에서 나온 스트래티지 ETF, 티커를 비토인데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받고 있어요. 왜냐면 자산운용사들이 다 내고 있으니까 저거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비트코인 티커로 XBTF도 역시 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7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을 거의 찍었을 거야 아마.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옆에서 제가 무슨 방송할 때 슈카야 한 개라도 사라고 얘기했던 게 2천만 원이었어요. 아주 생각나네. 하나라도 사, 하나라도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뭐 이상한 차트 그면서 이거 모르시는구나. 기술적 분석 이거 싼 고점 아닙니까? 싼 고점 이거 대박형 몰라요? 다 왔네 이런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이딴 소리 거만한 소리를 했다가 2천만 원 하나라도 살걸. 하나 사면은 5천 벌었습니다. 두 개 샀으면 1억. 이때만 들었냐? 저 이제 이런 방송 많이 하니까 4천만 원일 때도 한 번 더 들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네. 진짜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 하나라도 사라. 하나. 4천만 원일 때 늦지 않다. 하나라도 사라. 잠깐 후회했다가 다시 돌아오길래 에이 그렇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온 기회였죠.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번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게을러 있다가 그게 또 두 배로 뛰었는데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이 열광하고 있는 건 예전에 2003년에 금이 ETF를 출시하니까 사람들이 금의 ETF에 돈이 엄청나게 부르면서 금 수요가 늘어나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몇백 올랐습니까? 500 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 ETF 나왔으니까 저렇게 수요가 늘어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약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승인된 건 뭐예요? 비트코인 ETF가 아니죠.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선물 ETF. 비트코인 그 ETF가 아니, 현물 그 자체 ETF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차이가 없잖아요. 선물이다.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럼 비트코인 선물 ETF면 ETF의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게 있어? 선물은 있어도? 있어요. 2017년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됩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선물이 상장이 돼? 야 그럼 뭐 감자는 금융상품이어서 선물이 있나? 원유는 금융상품이어서 선물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콘도 있잖아. 옥수수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별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금융상품이어야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선물이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입니다. 4인 간의 계약. 파생상품이잖아요. 원래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뭐 가보면 별게 다 있어요. 소도 있어. 캐틀도 있습니다. 캐틀도 있고 포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도 상장이 돼 있어요. 이 선물을 바탕으로 한 기초자산으로 한 ETF예요. 그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선물 거래 무슨 프레젠트 얘기냐? 퓨처스 파생상품 선물이고 일종의 매매 계약이고 가끔 실물 인수도 하고 대부분은 현금 차익 결제하죠. 실물 인수도 하는 거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 집 앞에 무슨 뭐 옥수수가 많이 떼더라. 옛날에 그런 게 이제 선물 거래인데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그 자체로 비트코인을 현물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100%는 아닙니다. 살 수도 있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긴 사는데 그 자체로 매수자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유 선물 거래하는데 원유를 꼭 살 필요는 없죠. 물론 여기서 조금 사긴 하는데 그 거래 계약의 그 가격의 움직임만 관심 있는 해지 거래자 말고 투기적 거래자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숏 포지션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땅 상장했을 때 내 포지션을 올라갔을 때 해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대박일 줄 알았거든요. 18년에 17년 말에 그 선물 상장까지 선물이 상장된다고 올라갔다가 박살이 났어. 왜냐? 그 선물로 사람들이 해지를 해. 해지가 뭐냐면 숏을 때려. 선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니까 내가 먹은 거 고정시키고 싶으니까 이거 빠지니까 그냥 드립다 숏을 때려갖고 박살이 났어요. 오히려 해지를 해서. 그게 옛날에 비트코인 선물 상장할 때 얘기인데 뭐 그 다음에 또 뭐 가다가 이제 가격이 올랐죠. 이런 기억이 있고 참고로 이해를 조금만 돕기 위해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현물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죠. 원유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요. 선물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은 선물과 현물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붙죠.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높으면은 선물을 팔고 현물이 낮으면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해요. 가격이 어차피 똑같이 붙으니까 마지막에 만기에는 이게 이제 현물 선물인데 이걸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차익 거래, 뭐 프로그램 매매 우리가 주식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세마녀의 날, 뭐 네마녀의 날 가끔 나오잖아요. 뭐 트리플, 뭐 위칭, 뭐 데이라는 둥, 뭐 무슨 네마녀라는 둥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오는 거는 만기가 다
다가오면은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각도가 엄청나게 변하죠. 이 만기가 멀 때는 가격이 조금 변하더라도 내 선물이나 내 옵션의 가격이 별로 안 변하는데 코앞에 오면은 이 표적지가 변하는 거죠. 올라가면은 가격이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각도가. 그래서 변동성, 그래 전화를 3마녀 4마녀 날이라 그러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조금만 얘기를 더 드리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현물의 가격이 아니고,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우리는 이미 봤어요. 언제? 유가에서 봤어요. 2020년 슈카월드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주제, 국제유가 첫 마이너스, 선물 만기 쇼크. 유가가 마이너스가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걸로 조회수 달달했던 그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하는데, 아니 유가가 마이너스가 말이 되냐? 그쵸, 말이 안 돼요. 유가는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뭐가 마이너스야? 네 선물이 마이너스였지. 제 선물이 마이너스였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5월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그게 5월 물,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선물 가격이 날아간 거예요. 유가는 여기죠. 유가는 거기였어요. 그러면 위에 6월물, 11월물은 그대로잖아요. 요거만 박살이 났는데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짧게만 할게요. 이거 왜, 이게 기초자산이 이건데 이게 왜 그러냐? 선물이라는 건 만기가 있죠. 만기가 다가오면은 5월물을 팔고 6월물을 사야 내가 계속 유가를 들고 있죠. 여기서 유가를 팔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이 선물 계약을 끊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면 올라가겠거니 해서 많이 샀는데 여기 오니까 자동 청산이죠. 계속 들고 있으려면 5월물 팔고 6월물을 사야 돼요. 그래서 5월물을 팔려고, 그래 팔고 6월물 사야지, 팔려고 보니까 사자가 없죠. 기적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봤죠. 호가창에 사자 호가가 없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되나? 없으면 어떡하지? 잠깐만. 내가 5월물을 안 팔고 6월물을 사면은 5월물이 만기되면 유가가 오나? 뭐 이런, 그때서야 그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우리 집 앞에 배가 오는 건가? 그게 어디 증권사가 받아주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증권사가 그걸 왜 받아줘? 안 받아주지. 캐나다 무슨 항해 와요. 가면 오는데, 그럼 5월물 팔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사자가. 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유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자가 없어요. 이거 다 작년에 2020년에 롤오버 5월물 팔고 6월물 사자, 누군가는 5월물을 사줘야 내가 계속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뭐 딴 거긴 했지만 마지막 5, 4, 3, 2의 시장 마감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한 번. 저는 이제 뭐 스퀴즈에 당한 거였는데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우리 집에 저 캐나다에 니 유가가 옵니다. 고객님 유가를 원유 드럼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야야야, 못 받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거 받으러 캐나다 뭐 거기 갈 수도 없다. 이게 북해유인가요? 그때서야 뭐 사우디아라비아유인지 북해유인지 뭐 뭔지 고민을 하면서 브렌트입니까 WTI입니까 그때서야 따지고 비행기표가 얼마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나오니까 던지는. 사자가 없죠. 마이너스 37불까지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시가로. 5초 남았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던지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빠졌고, 당연하겠지만 왜 사자가 없냐? 이거 사면 무조건 남는 게 아니냐? 무조건 남는데 다 알죠. 무조건 남는 걸 아는데 문제는 저걸 보관해둔 시절이 그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원유를 비축할 시설이 없잖아요. 가득 차 있어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투기 세력들이 원유를 다 갖다가 전 세계 원유 비축 시설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 이미 가격 오르는 것만 요즘 거의 80불 같잖아요. 이런 거 노리고 다 들고 있으니까 보관할 데가 없는데 이거 뭐 받으라고 오니까 아무도 안 받는. 사면은 남는 거 알지. 마이너스 20불, 뭐 마이너스 10불에 사면 남는 거 알지만 아무도 못 바꾸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그렇게 됐지만 똑같아요. 비트코인 선물도 이 원유 선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과연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이렇게 가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럼 전부 다가 비트코인 선물에 때릴 거야. 폭등을 한다 그래도 선물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가격이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괴리 있게 가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선물은 일반적으로 현물보다 비쌉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3개월 뒤에 받는 거잖아요. 원유. 예를 들면 3개월 물이면 3개월 뒤에 받는 거면 3개월 동안 누군가는 원유를 갖고 있다가 3개월 뒤에 얘를 줘야 돼요. 3개월 동안 보관비도 들어가고, 여기 원유 사려고 돈 빌렸으면 그 돈에 대한 대출 이자도 들어가고, 또 원유 조금씩 증발할 수도 있잖아요. 또 원유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보험료, 보관료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고. 경비 아저씨도 모셔야 되고.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요. 약간.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다 아시죠? 어차피 선물이 좀 비싼데 만기가 되면은 요 현물과 현물의 가격이 만납니다. 이게 쭉 붙어요. 여기로 내려와요. 한마디로. A 가격에서 내 선물이 청산이 됐어요. 청산이 되고 이제 B로 갈아탄 거잖아요. 근데 B는 위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더 비싸죠. 현물보다 선물이. 그럼 나는 A에 팔고 B에 똑같은 걸 다시 사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만큼이 우리가 롤오버 할 때마다 포지션을 갈아탈 때마다 계속 손실이 나요. 원유는 조금 심하죠. 비트코인은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보관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좀 심한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 갭이 커버리면은 롤오버 할 때마다 그만큼이 따박따박 마이너스로 나가요. 채권의 반대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선물이 더 싸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A에서 팔고 B에서 사니까 남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 우리처럼 비트코인 ETF, 선물 ETF 산 사람이 많을 텐데 지금 거꾸로 될 리가 잘은 없겠죠. 잘은. 이게 비트코인이 엄청 폭락할 때는 가능하겠죠. 선물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다 때려갖고 그냥 비트코인 던지고 싶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아까 전처럼 선물 가격이 위에 있는 롤오버 할 때 비용이 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텐거라 그러고요. 그 반대로 거꾸로 뒤집힌 걸, 선물이 내려간 거를 백오라 그럽니다. 백오데이션 그러는데 보통 백오 그래요. 그 말인 즉슨 만약에 비트코인이 컨텐거 상태의 선물 ETF라면 장기 투자 시에 롤오버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 현물 ETF하고는 조금 달라요. 선물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에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선물을 얼마나 잘 추정할 수 있을 거냐? 아니, 당연히 기초자산을 추정할 수 있지 않냐?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것도 봤어요. 비슷하게 원유 선물에서 괴리율 90%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유가가 막 이렇게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원유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원유 ETN들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유가가 10달러인데 원유 ETN이나 원유 선물이 50달러. 근데 걸들 많이 보신 분은 안 샀겠죠. 아니, 기초자산은 10달러에 있어요. 근데 내 상품은 50달러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들어간 순간에 마이너스 80%. 만나면. 근데 이걸 사요. 이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걸 사면 안 되죠. 이거 10달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르지 않으면. 유가가 50달러 오를 때까지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괴리율이 커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거 강력한 매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사자. 오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막 떨어져서 500만 원에 됐다 가정을 해보면, 야, 무조건 오른다.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5천만 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사자로 들어오면 괴리율 90%. 그런데도 비트코인 ETF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냐? 그건 모르죠. 근데 사요. 왜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삽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지금 쫙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1조, 2조 막 이렇게 들어가요. 신규 ETF 중에서 가장 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막 몰리면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선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이 물량을 소화할 만큼 커야 돼요. 몇 조짜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비트코인은 그 정도 크죠. 비트코인 현물이라면 현물 사면 되니까. 그 ETF가 현물을 그냥 사면 그걸로 끝인데, BTF코인 선물은 또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안 클 수가 있어요. 실제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지금 들어오는 우리 ETF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선물 ETF보다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여기 선물 ETF에 있는 선물을 싹쓸이하는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선물 계약 한도가 있어요. 그거를 넘길 가능성이, 한마디로 괴리율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얘기였고, 쉬운 얘기는 이런 거죠. 비트코인 선물 ETF 수수료가 지금 연간 0.95%인데 비쌉니다. 일단 사면은 1년에 마이너스 1%예요. 아까 롤오버 비용 있죠? 그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롤오버 비용만큼 또 마이너스예요. 괴리율 가능성이 있죠? 아마 여러분한테 유리한 괴리율은 잘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쏠림 있는 걸 보니까 괴리율만큼 또 마이너스입니다. 선물 ETF 수수료 있죠? 수수료만큼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다 합쳤을 때 과연 내가 이걸 몇 년 들고 있을 때 수익률에 얼마만큼 마이너스일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봐야죠. 아직까지는 이 롤오버 비용이나 괴리율이나 선물 수수료도 지금은 너무 높은데, 조금 있으면 한 0.5% 내지는 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좀 비용이 역비용이죠. 비용이 굉장히 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내가 비트코인 산 거하고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원유 사는 것과 원유 선물 사는 거가 다르듯이 이렇게 다름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고 뭐 2년 뒤에 봐야지 그러면은, 와, 비트코인, 야씨, 내가 7천만 원에 샀는데 비트코인 1억 됐어, 역시 나야 하고 봤는데 내 ETF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말이 돼 이랬는데, 그럴 수 있죠. 괴리율이 높을 때 사거나 롤오버 비용이 커졌거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비트코인 선물 ETF보다 현물 ETF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전하는 자산운용사가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현물 ETF가 나오면 이거 밀린다. 선물 ETF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고, 개인들한테 저런 비용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또 항의 전화 엄청나게 와요.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나 유가 오를 거로 생각해서 유가 ETF 샀는데 갑자기 유가가 올랐는데 내 ETF가 마이너스면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너 장난하냐? 이러고 전화 와요. 진짜로. 지점에서 PB분들이 그거 받으면은 욕부터 해. 니들 무슨 상품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내 상품이 마이너스냐?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20분 동안 얘기했던 거를 전에 그대로 해야 돼요. 간신히 이해해서 끊으면 또 와. 그 다음 분한테 또 설명해야 돼. 괴리율이 어떻고, 뭐 저희가 콘텐고가 빼고가, 그러면 빼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확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죄송합니다. 또 끊으면 또 이게 오기 때문에 선물 ETF는 힘들어요. 왜 마이너스가 있는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마이너스 폭이 계류율이 커질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아니 유가가 20%하던 게 30%, 무려 50%가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류율이 마이너스 80%고 그런데 그러면은 지점 찾아와요. 진짜 찾아오십니다. 도망가야 돼. 가끔 내가 얘기했죠. 이 한겨울에 런닝 셔츠 바람으로 오신 분 제가 봤어요. 기름 들고. 와 이게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한겨울에 런닝 셔츠 문신 보여주려고 근육 좀 있다 이거죠. 난 헬창이고 문신 좀 있다고 이래갖고 진짜 봤어요. 진짜 그 빌딩에 기름통 들고 온 분이 있었어요. 저 세상에 저런 기름통 들고 사장 나와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한테 컨텐츠가 어쩌고 뭐 빼고가 어째서 그 계류율이 높으실 때 샀네요. 아 고객님 그게 계류율이 마이너스 80대 사면 어떡해요. 정신 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기름 뿌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은 개인 일반인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 현물 ETF가 가장 좋죠. 돈 들어오면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돈 들어오면 골드 사면 되고. 근데 원유는 왜 현물 ETF를 안 하냐? 왜 안 하겠어요? 있긴 있겠지. 잘 안 하죠. 왜? 그거 어디다 쌓아둘 거야? 10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정말 잘 팔려서 원유 10조 넣지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뭐 울산 거기다가 이거 동그란 그거 몇 개 이거 몇 개로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거기 다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울산 뭐 산단인지 뭔지 거기 다 빌려도 게다가 이거 불나거나 아니면 좀 구멍 나서 새거나 뭐 아니면은 누가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거를 위험을 누가 안아야 돼요? 비트코인 비밀번호 잃어버릴 확률을 누가 위험을 알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누가 미래에셋이나 삼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냈어요. 1조가 몰렸어. 비트코인 1조를 갖고 있어. 비밀번호 없어지면 물어내야죠. 물어내야 되는데 그 위험을 과연 저 줄 건지에 대한 그것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금 ETF는 있습니다. 현물 ETF가. 가장 잘 나가죠. 스파이더, SPDR, SPDR 골드 쉐어즈가 현물 ETF죠. 금을 실제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좀 금은 좀 그래도 선물 말고 현물이 있으면 금 선물은 그렇지만 현물이 좀 마음 놓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도전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할 수 있고 현물 ETF는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등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등장을 하면 강력한 매수 주체가 되죠. 선물보다는. 선물은 그 계약 간의 차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물 자체를 많이 안 살 수도 있는데 현물은 돈 들어오면 사야죠. 비트코인에 1조 몰리면 1조 사야 돼요. 10조 몰리면 10조 사야 돼요. 그럼 정말 강력한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현물 ETF를 기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만약에 현물 ETF라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지금 실제로 신청을 하고 있죠. 신청이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선물은 계약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자체의 그 어떤 금융상품인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감자나 콘하고 똑같은데 현물 ETF가 되면은 정말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통과할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지금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산다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 특성을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과 참고로 이더리움도 선물이 이번에 CME에 상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우리 메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시죠. 물론 우리나라엔 또 이 이슈가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이 세금을 매깁니다. 1,000만 원 벌면 세금이 165만 원인데 세금이 22%예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인데 이거 이상 벌면은 세율은 22%가 내년 1월 1일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250을 못 벌 거기 때문에. 벌면은 좀 걱정하죠. 저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는 게 어차피 250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지만 하여튼 22%가 내년에는 세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